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이버라인 박진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마련해 주신 솔트렉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세션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발표한 이후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개발 사업 분야에도 AI 활용에 대한 질문들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이버라인의 현재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로 AI 활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한 우리 업무 환경에 AI 구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데이터 솔루션을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는 기존 고객에서는 만약에 사이버라인의 연구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AI로 가능한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함께 AI를 포함한 총괄 구축 견적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객들은 단순 기업 솔루션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AI가 결합된 솔루션으로 자기 업무를 어떻게 혁신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수많은 고객들의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자료에서는 저희가 연구 현장에서 느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현장에 쌓여있는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깐 저희 회사 소개하고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사이버라인은 2004년 설립 이후 20년간 연구 분야에 특화된 IT 솔루션을 만들어서 다수의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300여 개사의 민간기업과 200여 개사의 정부, 기관, 대학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솔루션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전자연구노트 솔루션과 연구업무 특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전자연구노트 솔루션은 클라우드 버전인 R&D 노트와 구축형 버전인 아스텔 ELN이 있습니다. ELN은 전자연구노트 영문 약자가 되겠습니다. 연구업무 특화 솔루션으로서는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아스텔 PMS, 제품공정관리 시스템 아스텔 PDM, 연구장비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인 아스텔 EDT, 연구문서 통합 시스템인 아스텔 RDMS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화학,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인증과 특허를 보유하여서 대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작년 전자연구노트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인 CSAP 보안 인증을 획득하여 다수의 공공기관에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고객으로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식약처가 있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AI 발전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1950년에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에 튜링 테스트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차 태동기가 지나고 1980년도에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2차 성장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엑스퍼트 시스템은 사람이 어떤 규칙을 입력을 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판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퍼지 세탁기라는 걸 만들어서 신문 광고나 TV 광고를 활발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데 엑스퍼트 시스템은 그 당시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머신러닝이 등장하고 딥러닝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챗GPT가 나오면서 지금의 3차 성숙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70년의 AI 역사가 기간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구개발 발전 단계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발전 단계는 AI 70년과 다르게 5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600년경으로 1차 시기가 넘어가는데요. 1600년경에 실험과 관찰에 의한 실험과학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세대의 이론과학, 3세대의 계산과학, 4세대의 데이터과학으로 진화하고 지금은 5세대 AI 기반 연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 해결과 새로운 발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 현장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수기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이경일 대표가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 딱풀을 붙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 전통을 고수하고 변화에 좀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이런 오래된 연구개발의 역사와 그런 것들이 연구자들의 DNA로 함께 흘러가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구 데이터와 AI가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연구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가치가 있지만 AI가 이를 학습하게 되면 연구자는 굉장한 업무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는 새로운 가설이나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가상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연구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 개발의 파격적인 혁신 성과가 창출되고 연구 소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다양한 연구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나올 수 있는 실험 데이터, 그리고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보고서, 논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물성의 비율을 규정할 수 있는 배합 카드, BO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BOM을 통해서 처방전, 레시피들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외에도 측정 데이터나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AI로는 스몰 LLM과 레그 시스템이 있겠고, 앞선 강의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리서치 관련된 AI 에이전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런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친절하게도 올 초 네이처지에서는 연구자들이 어떤 AI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친절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형 AI로 사이스페이스가 있고 자율적 심층 연구로 오픈 AI 팀 리서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개발자들이 많이 계시면 사용을 활발하게 하고 계실 AI 기반 코드 에디터로 커서가 있겠고, 문서 분석 도구로 구글이 제공하는 노트북 LLM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AI 도구들은 주로 업무의 흐름이 단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생성형 AI 도구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구조죠. 즉, 현재 AI 도구들은 연구 업무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이버라인과 솔트룩스는 연구 솔루션과 AI가 양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하는 게 AI의 진정한 활용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 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업무 협업은 두 단계로 일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1단계는 2024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구버 서비스를 저희가 초창기에 이용을 했었습니다. 저희의 SaaS 서비스인 R&D 노트와 솔트룩스의 구버 서비스를 연계하여서 연계했던 내용으로는 관련 논문 특허 검색 및 보고서 요약과 최신 트렌드 조사를 연구자한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로는 지금 활발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루시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루시아 온과의 API 연계가 되겠습니다. 당사의 솔루션인 아스텔, ELN, PMS, PDM에 루시아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를 연계하여서 연구 데이터를 벡터화하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희 연구노트의 연구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전자연구노트의 연구노트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 정보를 추출하여 구조화 표준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루시아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여 비정형 문서 및 정형 데이터에 대한 정보 처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사의 솔루션을 연계하게끔 준비한 다음에 저희는 어떤 업무로 실제 이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연구의 단순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영업부터 연구 개발, 생산에 이르는 전 단계에 AI를 적용하면 좀 더 많은 AI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타겟 업무를 한번 설정해보고 이를 임플리멘테이션하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타겟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납품 규격 정보를 요청받고 AI 에이전트의 프롬프트로 규격을 입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엔 AI 에이전트가 벡터 DB를 통해 과거 유사 BOM과 레시피를 분석해서 갭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AI가 실험에 필요한 BOM과 실험 계약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여 AI가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레시피 및 제품 출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업무를 다음과 같은 7단계로 한번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AI를 통한 업무 처리 내용을 정의했고 각 단계에 어떤 활용 시스템이 적용될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자동화 목록을 정의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일부는 뒷부분의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시연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는 AI 에이전트로 영업으로 문의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영업사원이 프롬프트로 영업 문의를 입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규격 및 갭 분석 단계입니다. 접수된 규격과 제품을 비교해서 기존 유사 배합비와 신규 배합비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AI가 견적을 작성하고 연구소에 개발을 의뢰합니다. AI가 가상 BOM 및 원가를 계산하고 AI가 가견적을 작성하고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네 번째는 연구소 실험계획 승인 단계입니다. 연구소로 개발 의뢰가 검토된 문서를 확인하고 연구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된 실험계획이 PMS의 코드로 자동 생성 입력됩니다. 다섯 번째는 본격적인 실험이 진행됩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단계에는 연구노트를 자동 작성하고 그 시점 인증을 진행합니다. 또한 실험 결과를 자동 저장 후 구조화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로는 AI가 분석 및 최종 레시피를 생성합니다. 이 단계에는 회사에 있는 업무 데이터인 규제, 인증, 연구 데이터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부서의 승인 및 제품 출하가 진행됩니다. 이때 AI는 생산 원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활용되는 시스템과 자동화 목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사 내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연구 데이터도 있지만 인증, 규제 데이터, 원가 생산 데이터와 같은 업무 데이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데이터는 서로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여 설계되고 벡터화되어서 레그 모델과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일례로 인증 규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건 및 분류 구조화가 필요하고 메타데이터 태깅 및 인베딩이 필요합니다. 원가 생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가 구조를 정교화하고 원가 모델을 벡터화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연에 앞서서 저희가 생각했던 시연 시나리오 및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시연 시나리오는 AI가 배합 카드를 작성하고 레시피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영업 문의가 다음 같은 내용이 들어옵니다. EU 국가에 납품할 식품 포장재 개발을 개발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AI가 유사 내용을 검색을 하고 갭을 분석한 다음에 AI가 배합 카드를 제안하고 최종 레시피 및 실험 계획서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이버라인의 아스텔 아까 말씀드린 연구노트 PMS PDM과 솔트룩스의 루시아 원이 결합되어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하여 EU 국가에 납품할 식품 포장재의 봄과 생산 레시피 그리고 갭 분석 및 실험 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워크플로우 데모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I 에이전트에게 EU 국가에 납품할 식품 포장재의 규격을 입력 후 보험, 원료 배합비, 실험 계획, EU 국가의 제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AI가 자동으로 기존 제품과의 갭을 분석 후 납품될 규격에 대한 제조 가능성과 비보험, 재료 배합은 생산 레시피와 실험 계획서까지 답변으로 생성해 줍니다. 사용자는 내용 확인 후 납품 시뮬레이션 AI 에이전트를 실행하여 고객이 요청한 제품 규격에 대한 제품 개발 계획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9단계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서 자동으로 연구소의 모든 실험 데이터와 보험 데이터, 원료 배합비 데이터 등을 검색 후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실험 계획과 생산 레시피, 원료 배합비, 생산 원가, 납품 원가를 정확하게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모든 워크플로우가 종료되면 상세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실험 계획과 실험 방법에 대하여 연구노트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실험 완료 후에는 제품 생산 요청서가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며 이로써 연구 개발 단계의 모든 업무를 AI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폼 및 원가 분석, 생산 공정 계획, 실험 계획 및 방법, 생산 레시피, 납품 규격에 대한 상세 보고서가 생성이 되며 이는 사이버라인의 아스텔 PDM, PMS 및 전자 연구 노트와 통합 연동되어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품 대상 고객이 위치한 해당 국가의 규제 정보 및 인증 정보 또한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제품 개발 단계부터 고려하도록 필요한 가이드를 생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데모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잘 보셨나요? 저희는 저희 솔루션과 아까 솔트룩스의 루시아 제품을 연계해서 다음과 같은 시연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연구자들께서 이런 AI 기능을 활용하면 저희는 연구의 업무에 대폭적인 혁신과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연구소 이런 내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연구소에는 제대로 된 연구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종이 문서 또는 엑셀로 연구 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이 문서는 데이터 손실 위험이 많고 검색 공개 불가능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 실험 재현성에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당연히 통합 관리가 힘들고 연구자 간 협업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기업 연구 데이터 관리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엑셀을 사용하시는 고객이 한 50%, 종이 문서를 사용하시는 분이 한 30%, 디지털이 아직까지 20%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 분야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거죠.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데이터가 관리되지 못하고 유실되고 사장되는 게 작금의 연구 현실입니다. AX를 논하기에 앞서서 연구 데이터의 DX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연구 데이터의 수집, 보관,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AI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은 해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4대 석학인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윤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트릭 AI입니다. 데이터 센트릭 AI는 모델 성능을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 품질, 최적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정, 정제, 레이블링의 개선 방식이 모델 센트릭 AI가 지향하는 알고리즘 모델 개선 방식보다 더 좋은 성능 향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의료나 제조, 리테일,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더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도 중요한 건 역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R&D에서는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경을 대표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랑 약간 비슷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119조로 세계 5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연구원수 비율은 9.5명으로 세계 5위 수준으로 대한민국은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작년에 국가에서 진행했던 R&D 사업비는 30조 5천억 원에 해당하고 진행되었던 R&D 과제는 약 7만 1000여 개가 됩니다. 이렇게 30조 넘는 연구 과제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 수많은 연구 과제의 데이터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여기 국책 연구 R&D 과제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R&D 과제는 연구 노트로 관리가 연구 노트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노트는 크게 서면 연구 노트, 손으로 작성하는 서면 연구 노트와 전자 연구 노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희의 연구 노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자 연구 노트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27.5%, 서면 연구 노트를 사용하는 고객이 68.3%, 미사용이 4.2%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연구 현장의 연구 데이터는 70% 이상이 아직도 손으로 연구 노트를 쓰고 계십니다. 연구 노트는 R&D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실험의 제험, 발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연구 평가 시 성실한 수행을 입증하는 근거이며 연구 부정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물론 연구 노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연구 노트가 단순히 과제 평가, 통과만을 위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 평가가 종료되죠.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성했던 수기 연구 노트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보통은 연구실 한 구석에 처박히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R&D 연구 과제인 연구 데이터들이 자산들이 사라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앞서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서버린 AI 개발 최소 5만 개 이상의 GPU를 확보하자. 국가 SOC 사원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자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 이런 AI 독자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 기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는 이 AI가 학습할 연구 데이터의 보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수많은 성공 실패한 R&D 과제들이 수기문서로 폐기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는 성공한 데이터도 훌륭하게 학습할 수 있지만 실패한 결과도 향후 분석할 때 중요한 데이터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과정이 그대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나올 수많은 R&D 과제도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AI가 국가 R&D 과제 연구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연구 과제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R&D 투자의 양적 확대에서 그칠 게 아니고 연구 개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인 보관, 활용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에서 구축한 사례 2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국내 바이오 대기업 사례인데요. 전자연구노트를 이용하여 연구 데이터 수집 및 AI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는 앞선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기 연구노트와 엑셀로 연구 데이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들을 서고에 가지런히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고 보관에 따른 문서 손실과 관리 비용의 증가 어려움이 발생하여 전격적으로 전자연구노트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기 작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법적인 문제가 2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계감사 때 이런 2가지 사항을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첫 번째, 조세특례 제한법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부설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조세특례 제한법은 연구소 세액 감면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연구소 세액 감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노트를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수많은 국가 R&D 과제를 수행을 했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서 따르면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30년간 보관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의무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법적 리스크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연구노트를 도입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잠깐 전자연구노트에 대한 기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연구노트는 다양한 편집 도구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연구노트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점 인증을 통해서 연구 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가장 잘 썼던 기능이 이 시점 인증을 통한 기능인데요. 작년에 해외 업체하고 법적 어떤 분쟁이 발생했었는데 이 시점 인증을 통한 기능으로서 해외 업체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배합 카드나 레시피들을 편리하게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수기로 작성하다가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연구노트들을 부서끼리 공유를 통한 부서 간 연구 협업 및 회사 내 중복 연구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권한별 부서별 연구원한 권리로 전사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서 연구 생산성 20% 증가가 되고 데이터 검색 시간 60% 감소, 협업 프로젝트 완료 시간을 30%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전자연구노트 도입으로 1단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솔트룩스와 함께 2단계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축 사업은 AI 전자연구노트를 도입을 하려는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 전자연구노트는 AI 검색 에이전트와 연동하여 최신 논문 및 연구 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노트 초안 및 요약서 작성, 보고서 병합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화면이 템플릿 어시스턴트 기능으로서 연구노트 템플릿 및 실험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화면은 보고서 어시스턴트 기능으로서 연구노트 초안 및 요약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구자들이 프롬프트로 데이터를 간단하게 입력하고 템플릿을 선택한 후 실험 계획서를 완성하는 업무 프로세스 흐름도입니다. 다음은 저희 전자연구노트와 솔트룩스의 루시아 API를 연결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정도를 이용한 연구 데이터 수집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국책연구소에 해당하는 사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책연구소는 엑셀로 실험 데이터를 빼곡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실 데이터다 보니까 좀 마스킹을 해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연구소의 데이터 관리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엑셀로 꼼꼼하게 관리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엑셀 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단적인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적인 예는 폴리머 필름을 제조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 연구자와 B 연구자는 동일한 데이터로 실험을 앞서 보시는 화면처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능 결과는 A 연구자가 7%, B 연구자가 15% 정도로 B 연구자의 폴리머 성능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식 방식으로는 이런 데이터 성능 결과에 대한 분석이 힘듭니다. 이렇게 성능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원인은 업무 공정에 따른 순서 차이였습니다. A 연구자는 열 처리 후 압축을 진행해서 폴리머 사슬이 인장 강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B 연구자는 압축 후 열 처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폴리머 사슬이 더 정렬되어서 폴리머 인장 강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구 데이터 흐름의 공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런 테이블식 수집 체계 방식으로는 연구 과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 과정을 도식화하여서 도식 기반의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이 이런 도식 관련된 체계를 만들기 위한 공정도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내용이 공정도 화면입니다. 연구자들은 공정도를 편리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정도를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마우스 클릭과 드래그 앤 드랍,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UI를 제공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손쉽게 공정도를 제작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이나 수기로 작성된 연구노트, 참고 논문들의 실험 과정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공정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기관은 연구 과정에 모든 AI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향 설정 단계에서는 AI가 연구 동향을 검색하고 관련 논문을 요약을 합니다. 연구 실험 단계에서는 AI가 협업 연구자 제안과 실험 과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연구 실험 수행 단계에서는 AI가 각 실험 조건을 제안하고 분석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결과 분석 단계에서는 AI가 결과 분석을 자동 분석하고 그 내용을 다시 연구 실험 단계로 피드백하여 데이터 환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AI가 논문 초안 및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가 연구자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혁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구 데이터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비정형 실험 데이터, 정형 실험 데이터, 분석 데이터, 보고서 논문 데이터의 다양한 실험 데이터는 각각 전문화된 수집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 솔루션은 AI와 결합하여 보다 많은 업무의 혁신과 인사이트를 연구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이버라인과 솔트룩스가 함께 연구 통합 솔루션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